이번 발표에서는 저희 팀이 지난 8주 동안 진행한 인터넷 서점 프로젝트를 어떻게 설계하고 개발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인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CNU NHN 아카데미 6기 최종 프로젝트 블루북들의 전반부 발표를 맡은 문소연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표지에 보이는 이 캐릭터는 저희 팀의 마스코트인 핑키와 북스터입니다. 이 두 마스코트는 저희 팀의 박태희 팀원이 직접 디자인했는데 즐거운 쇼핑 경험과 확장 가능한 서비스라는 저희의 두 핵심 가치를 상징합니다. 사용자 곁에서 언제나 책과 함께할 수 있도록 따뜻하지만 스마트한 도서 플랫폼의 이미지를 담고자 했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살펴보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추구했던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어서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희가 선택한 기술 전략 중 MSA와 메시지큐를 활용한 비동기 처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후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얻은 피드백과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개선안을 공유드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의 요청 흐름을 따라가며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의 모든 요청은 리버스 프록시인 엔진엑스를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전달된 요청은 로드 밸런스를 거쳐 여러 대의 프론트 서버 중 하나로 분산됩니다. 이 단계에서 초기 요청이 효과적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과부하를 방지하고 응답 속도 역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프론트 서버에서 1차로 처리된 요청은 백엔드 서비스의 단일 진입점인 API 게이트웨이, 즉 스프링 게이트웨이로 전달됩니다. 게이트웨이가 인증과 라우팅 같은 공통 기능을 처리한 뒤 요청은 다시 로드 밸런스를 거쳐서 각 백엔드 서비스에 분산됩니다. 이처럼 저희는 각 기능을 독립적인 서비스로 분리하고 여러 계층의 로드 밸런스를 적용함으로써 시스템의 확장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서비스의 설정 정보는 컴피그 서버가 깃과 연동하여 중앙에서 관리되고 있고 서비스 간 통신은 유레카를 통해 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핵심 컴포넌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프링 게이트웨이는 모든 백엔드 요청이 거쳐가는 단일 진입점으로 인증, 라우팅, 로깅 등의 공통 정책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로드 밸런서는 사용자 트래픽을 프론트 서버에, 내부 트래픽을 백엔드 서버에 분산시켜 서버 부하를 줄이고 서비스 가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개별 마이크로 서비스는 인증만 전달하는 어스 서버와 핵심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백엔드 서버로 구성되어 기능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MSA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컴피그 서버는 깃과 연동하여 모든 서비스의 설정 정보를 중앙화하고 운영 중에도 노중단으로 설정 변경이 가능하게끔 합니다. 또한 저희는 데이터 특성에 따라 저장소를 분리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사용자 정보, 주문 내역처럼 데이터의 정합성과 트랜잭션이 중요한 정형 데이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MySQL에 저장했습니다. 또 자주 조회되는 카테고리, 장바구니 데이터의 캐싱이나 인증 정보 관리처럼 빠른 응답 속도가 요구되는 데이터는 인메모리 데이터 저장소인 레디스를 활용했습니다. 엘라스틱 서치는 도서 제목, 설명 등 복잡한 검색 조건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도서 이미지 같은 대용량 점적 파일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미니오를 사용했고 마지막으로 주문 처리나 쿠폰 발행과 같이 서비스 간의 비동기 통신이 필요한 경우 메시지큐를 사용하여 서비스 간의 결합도를 낮추고 시스템 전체의 응답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단순히 그냥 기능을 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게 만약에 상용화된 서비스라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라는 질문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 30대를 위한 인터넷 서점이라는 콘셉트를 설정 후 월간 활성 사용자 10만 명을 목표로 시나리오를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해결하고자 했던 핵심 과제는 개발 확장성과 시스템 안정성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트래픽 급증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장성과 장애나 기능 업데이트 상황에서도 무중단 배포가 가능한 안정성이 필요했으며, 또한 비즈니스 확장에 따라 새로운 기능을 빠르게 그리고 독립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구조 역시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MSA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어서 박태희 팀원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박태희입니다. 저는 프로젝트에 사용한 기술 전략 중 MSA와 MQ를 설명하고 프로젝트 피드백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MSA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의 작은 서비스 단위로 나누어 개발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모놀리식 아키텍처는 모든 기능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은 변경사항 하나를 반영하기 위해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빌드하고 배포해야 하므로 서비스 규모가 커질수록 배포의 위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반면 MSA는 어플리케이션의 각 기능을 독립적으로 배포 가능한 작은 서비스들로 분리한 구조입니다. 각 서비스는 자체적인 코드 베이스를 가질 수 있으며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개발, 테스트, 배포 및 확장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MSA 구조를 도입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목표인 안정성과 개발 확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연한 아웃스케일링을 통해 특정 서비스에 트래픽이 몰릴 때 해당 서비스의 인스턴스만 독립적으로 확장하여 효율적으로 트래픽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개발 및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MSA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서비스를 분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서비스 호출의 복잡성, 공통 기능의 중복 개발, 설정 관리의 어려움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서비스 호출의 복잡성입니다. 단일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는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내부 메소드를 호출하면 되지만 MSA에서는 각 기능이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간의 통신은 네트워크를 통한 API 호출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의 IP 주소와 포트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 또한 클라이언트는 많은 서비스 중 누구와 통신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디스커버리 역할의 유레카 서버를 도입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시작될 때 자신의 IP와 포트 정보를 유레카에 등록하고 다른 서비스와 통신이 필요할 땐 유레카에 서비스 이름을 물어 실제 주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모든 요청은 단일 진입점 역할을 하는 API 게이트웨이를 도입하여 해결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오직 API 게이트웨이하고만 통신하면 게이트웨이가 알아서 올바른 서비스로 라우팅해줍니다. 결론적으로 내부 서비스 간의 통신은 유레카를 통해, 외부 서비스와 시스템 간의 통신은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호출 복잡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통 기능의 중복 개발 문제입니다. MSA에서는 각각의 서비스가 독립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로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필요한 반복적인 코드, 즉 보일러플레이트 코드가 서비스마다 필요하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API의 응답을 일정한 형식으로 감싸는 로직, 특정 예외가 발생했을 때 정해진 에러 코드를 반환하는 로직은 비즈니스 로직은 아니지만 각각의 서비스에 필요한 코드입니다. 이 보일러플레이트를 각 서비스마다 구현하면 동일한 코드가 쌓이게 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모든 서비스를 수정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이런 비효율과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제이샌드 응답 형식과 예외 코드 등 공통 코드를 저장하는 공통 모듈을 만들어 모든 서비스가 가져다 쓰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설정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각 서비스마다 환경 설정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면 동일해야 하는 설정 값이 서비스마다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컴피그 서버를 활용해 환경 설정 정보를 기세 컴피그 레포지토리에 관리하고 컴피그 서버를 통해
설정 정보를 일관성 있게 가져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비대칭 키를 사용해 DB 비밀번호나 API 시크릿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컴피그 레포지토리에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설정 정보 요청 시 컴피그 서버는 이를 복호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본래의 값을 반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버 재시작 없이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컴피그 서버에서 레빗 MQ로 이벤트를 전파하면 해당 MQ에 연결된 컴피그 클라이언트들이 이벤트를 수신합니다. 리프레시 스코프가 붙은 빈들은 컴피그 서버로부터 가져온 최신 설정 값을 사용해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고 서버를 재시작하지 않고 설정 값을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MSA를 도입함으로써 생기는 서비스 호출의 복잡성, 공통 코드의 중복, 설정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도입한 기술 전략은 메시지 큐입니다. 메시지 큐의 도입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MS 간의 통신 문제입니다. 서비스 간 직접 호출 방식은 구조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비스 간 호출 관계가 복잡해지면 서로 의존성이 강해지고 하나의 네트워크 장애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가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 트래픽이 집중되며 확장성에도 한계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동기 방식의 한계입니다. 위쪽 그래프에서 동기 방식은 요청자가 항상 응답을 기다려야 되고 전체 흐름이 하나의 작업 지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체 성능이 저하되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반면 비동기 방식은 요청과 응답이 분리되어 있어 작업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다음 처리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비동기 처리 구조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메시지 큐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메시지 큐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시지 큐는 말 그대로 메시지의 큐를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비동기 방식으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프로듀서는 작업 요청이나 데이터를 메시지로 만들어 익스체인지에 전달합니다. 이 메시지에는 라우팅 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익스체인지는 이 라우팅 키를 기준으로 등록된 규칙에 따라 해당하는 큐로 메시지를 라우팅합니다. 그럼 이 메시지는 큐에 저장되었다가 컨슈머가 꺼내어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동시에 동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즉 요청과 응답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부담을 줄이고 유연한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에크 기반 처리가 가능해서 컨슈머가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레빗MQ와 카프카 등이 있고 저희는 비교적 구현이 간단한 레빗MQ를 사용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메시지 큐를 사용한 기능들입니다. 저희는 쿠폰 발급과 주문 자동 취소 기능을 구현하는데 메시지 큐를 사용했습니다. 쿠폰 발급에서 생일 쿠폰과 직접 쿠폰 발급은 대량 발급 로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프링 배치를 활용해 메시지를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생일 축하 쿠폰을 예를 들면 매월 1일마다 스케줄러가 실행되어 생일인 유저를 조회하고 쿠폰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적으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생일인 유저가 10만 명이 존재한다면 10만 명을 한 번에 조회하고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배치를 도입했습니다. 배치는 단순히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청크라는 단위를 사용해 대용량의 데이터를 나누어 처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청크 사이즈만큼 묶어서 처리하며 MQ를 통해 분산 처리함으로써 대량 처리의 병목을 분산하고 장애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웰컴 쿠폰 발급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완료한 유저에게 자동으로 쿠폰을 발급하는 간단한 작업입니다. 구조를 보면 회원 가입은 어스 서비스에서 담당하고 쿠폰 발급은 백엔드 서비스에서 담당합니다. 따라서 회원 가입이 일어날 때 쿠폰을 발급하려면 어스 서버에서 백엔드 서버로 직접 요청을 보내야 합니다. 이때 HTTP 요청으로 처리하게 되면 두 서비스가 강하게 결합되는 단점이 생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메시지 큐를 적용해 메시지 발행과 처리를 나누는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메시지 큐 실패 시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DLQ랑 데드 레터 큐, 즉 메시지 처리 중 오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정리되는 큐입니다.
DAQ를 설정하지 않은 기본 큐는 특정 요청이 실패해도 메시지가 살아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처리 시도를 합니다. 이로 인해 메시지가 만료되지 않으면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DAQ를 사용하면 정해진 제시도 횟수를 초과 시 해당 메시지를 DAQ로 이동시킵니다. 실패 메시지를 안전하게 분리해서 분석, 장애 대응, 재처리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DAQ의 동작 방식입니다. DAQ에 저장된 메시지를 처리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는 DAQ에 있는 메시지를 별도의 DB로 저장하는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나중에 관리자가 수동으로 재처리할 수 있고 실패한 요청 중 일부만 재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패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관리자 GUI입니다. 스크린샷을 보시면 재발급에 성공한 경우에는 완료 처리가 되고 다시 실패할 경우 로그에 남아 제시도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레이 메신저로 알림을 보내 관리자가 실패한 요청에 대해 다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메시지 큐를 활용했던 사례 중 하나인 주문 자동 취소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요구사항 중 하나는 고객이 주문 후 10분 내 결제하지 않으면 해당 주문을 자동으로 취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케줄러를 사용해서 매분마다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스캔하는 대신 저희는 네비램큐의 TTL과 DLQ 기능을 활용해 시스템의 부하를 주지 않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고객이 주문을 생성하면 해당 주문 정보를 담은 메시지를 발행해 결제 대기 큐로 보냅니다. 결제 대기 큐에는 두 가지 설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메시지의 유효기간, 즉 TTL입니다. TTL을 10분으로 설정하고 둘째, 이 큐는 메시지를 즉시 소비하는 컨슈머가 없습니다. 메시지는 그저 10분 동안 이 큐 안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10분이 지나면 TTL이 만료되어 이 메시지는 죽은 메시지가 됩니다. 이때 미리 지정해준 주문 취소 큐로 자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주문 취소 컨슈머는 만료된 메시지를 받으면 해당 주문의 결제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주문을 취소 상태로 변경하는 로직을 수행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 저희는 데이터베이스에 지속적인 부하를 주는 무거운 스케줄링 작업 없이도 시간 기반의 비즈니스 로직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상용 서비스라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라는 저희의 첫 질문에 비추어 볼 때 프로젝트에서 발전시켜야 할 면들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아쉬웠던 점과 5가지 핵심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로그가 각 서비스에 흩어져 있어 장애 발생 시 그 흐름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ELK 스택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로그를 중앙에서 관리했다면 분산된 환경에서도 디버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시스템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점입니다.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 같은 도구를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고 자동 알림 및 CPU 사용량 같은 지표를 통해 오토 스케일링까지 연동한다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셋째는 테스트 코드의 품질과 커버리지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프로젝트 일정에 맞춰 개발을 하다 보니 중간중간 테스트 코드를 소홀히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에러들을 처리하면서 이 코드를 배포해도 되는 코드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더욱 타이트한 품질 게이트를 도입해 개발과 배포에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넷째로 장애 전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패턴을 적용하면 하나의 서비스 장애가 전체 시스템 마비로 이어지는 것에 받아 안정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애자일 방법론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감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팀원의 개발 역량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래서 일정이 딜레이되거나 병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개발 속도와 같은 지표를 꾸준히 측정해서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하면 더 완성도 있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QR은 저희가 8주 동안 최선을 다해 만든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아직 반응형 디자인에 최적화하지 않아서 모바일에서는 좀 깨져 보이지만 한번 접속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팀 블루부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